예외가 없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100% 블로그 체류 시간이 2배가 돼요. 누구나 모두 다 진짜로 당신도 아무리 초보자여도 무조건 됩니다. 지금 블로그를 켜시고요. 바로 따라하세요. 뭐 창업 영상들 보면 간혹 무조건 100% 된다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엄두도 못 내거나 99%가 시간과 돈만 날리고 상처받을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천재인 건 참 복받은 거지만 천재가 아닌 사람들을 함부로 선동하면 안 됩니다. 그거 나쁜 겁니다. 아무튼 창업 마케팅 어쩌고 하는 역사상 최초로 100% 체류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최초의 진짜 100% 영상입니다. 보다 보면 너무 쉽고 심플해서 막 웃음이 나오실 텐데 보다 끄시면 후회하시게 됩니다. 이걸 보다 끄신 분들은 내일부터 블로그 시장에서 도태될 테니까요. 이게 알려지면 대한민국 모든 블로그의 체류 시간과 매출이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자칭 최고라는 블로그 강사들이 너도 나도 이 영상을 따라하면서 게스마트 흉내내는 걸 구경하시면 됩니다. 재밌겠죠? 그럼 저는 뭔데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한 페이지 글로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하루 만에 쓴 전자책으로 월 1000을 찍고 이런 건 쓸데없으니까 넘어가고요. 1시간이면 되는 제 책을 읽고 반년 만에 네이버 상위 0.05% 인플루언서 이런 것도 시간 낭비니까 넘어가고 지난번 영상 보세요. 근데 엊그저께 검색하다가 발견했는데 제 책을 읽고 인플루언서 다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저를 떠나신 분이지만 네이버 인플이 되고도 성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보고 나왔습니다. 힘을 좀 줘보겠다고 했던 지난번 영상 블로그 역사상 가장 비싼 지식으로 구독자가 2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블로그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고마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 책에 나온 다른 내용을 더 공개하기에는 좀 너무 위험이 큰 것도 있어요. 디아블로2와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 이웃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만 함부로 공개해도 블로그 강사분들의 생계가 너무 곤란해져요. 저는 남의 밥그릇을 아예 깨뜨리고 원한을 사거나 적을 만들면서 이 짓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월 1000만원 팔리던 책도 그냥 내리고 이랬는데 하루 한 카피만 팔려도 먹고는 살아요. 여러분한테도 한 번도 책 사시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책 내용을 더 공개할 순 없고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답변해줬던 거 몇 개를 이번 영상에서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100% 체류 시간이 2배로 늘어나요. 지식의 본질적인 밸류는 지난번 영상이 훨씬 높다고 보는데 아무나 즉시 적용하기도 어렵고 너무 큰 그림의 얘기이기도 하고 장기적인 목표로 가지고 가시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기 혼자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이 보고 있기 짠한 댓글을 남기기도 하셨죠. 이번엔 역사상 2번째로 비싼 지식 10분 안에 블로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내용을 해볼게요. 역사상 모든 블로그 강의를 합친 것보다 더 너무 쉽다고 웃어 넘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 똑똑한 분들만 남으셨을 텐데 지금 블로그 창을 여시고요. 이대로 쭉 따라 하시면 끝나요. 늘 그렇듯이 꼼수가 아니라 블로그의 본질에서 시작합니다. 블로거의 단 2개뿐인 궁극의 목적은 뭐죠? 검색 유입과 체류 시간이에요. 나머지 모든 통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검색 유입과 체류 시간이 전부예요. 3주 동안 글 11개로 월 304억을 만들었을 때 검색 유입 비중이 82%, 체류 시간 평균이 9분 이상 나왔어요. 첫째는 검색 유입이죠. 상위 노출이 아니고 검색 유입이에요. 상위 노출은 검색 유입에 도움이 되지만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 중 하나일 뿐이죠. 모두가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블로그 마케팅판이 개판이 된 건데 넘어가고요. 둘째는 체류 시간입니다. 평균 사용 시간. 방문자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가 곧 내 블로그와 컨텐츠의 가치평가 기준입니다. 뭐 블로그 지수가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체류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가? 서론이 좀 길었어서 죄송하긴 한데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 시작합시다. 체류 시간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건 뭐죠? 당연히 글을 장난 아니게 잘 쓰면 되죠. 필력이 쩔거나 정보의 질이 쩔거나 저처럼 둘 다거나. 근데 우린 그게 안 돼서 힘든 거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창업 강사님들 자기가 천재라서 할 수 있는 것들 자랑하면서 평범한 사람들 선동하면 안 된다고요. 나쁜 거예요. 글을 천재처럼 쓰는 게 어렵다면 하나라도 더 읽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00%. 하나라도 더 읽게 만들기. 본 게임 시작합니다. 체류 시간을 2배로 늘리고 블로그 수익을 떡상시키는 하나라도 더 읽고 나가게 만들기. 첫째, 강사들이 하는 말 무시하세요. 저는 화가 납니다.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게 뭐 동영상이라도 집어넣으면 실수로라도 보면서 5초라도 더 있다 나가지 않을까?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막 넣으면 스크롤이 오래 걸려서 1초라도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다 뇌피셜이고 꼼수라고 했어요. 역효과 뿐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그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를 기억해보세요. 갑자기 동영상이 틀어지거나 글 중간에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있으면 짜증나서 더 빨리 나가면 나갔지 더 마음에 들어서 오래 머무른 적이 있나? 단 한 번이라도. 둘째, 여기서부터 지금 따라하시면 돼요. 바로 너무 쉬워서 웃음이 나온다고 보다가 마시면 큰일 납니다. 블로그 설정 화면을 여시고요. 글 상단의 목록은 항상 펼쳐놓으세요. 최소 5개에서 10개 펼쳐두기. 블로그 카테고리 설정해서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블로그 강사들 블로그도 지금 상단 글 목록 접혀 있어요. 방문자가 무슨 글을 읽으러 들어왔든 간에 관심이 갈지 모를 글 목록을 보여줘야 돼요. 당연히 글을 쓸 때 제목은 항상 최대한 매력적으로 써야겠죠? 제목 짓기는 바로 이전 영상인 블로그 역사상 가장 비싼 지식도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다음으로 글 보기 설정입니다. 한 화면에 보이는 글은 무조건 1개로 하세요. 이것도 강사들이 다 반대로 가르쳐요. 속지 마시고 생각을 해서 간파를 하세요. 스크롤할 때 쭉 글이 이어져 나와야 체류 시간이 높아진다고 가르쳐요. 자기도 모르게 쭉 계속 읽을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헛소리예요.
글이 연속으로 나오게 설정해 놓으면 글 하나를 만족스럽게 끝까지 읽었을 때 뭐만 보이죠? 다음 글만 보이죠. 그 글이 바로 시작돼 버리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이 아이폰 관련 포스팅을 했을 때 그 직전 글이 벚꽃놀이 갔다 온 사진이라면 아이폰을 검색해서 글을 읽던 사람이 보고 싶겠어요? 그냥 나가겠어요? 그냥 나가겠죠. 반대로 그 아이폰 글을 끝까지 읽었을 때 맨 밑에 최근 글 목록이 뜨는 거예요. 5개가. 벚꽃놀이 갔다 온 사진. 유행하는 탕후루 저도 먹어봤어요. 아이폰보다 갤럭시 음질이 좋다고? 신상 춘식이 인형 너무 귀여워요. 아이폰 마침내 USB-C 단자 탑재.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이폰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서 있던 사람이 관심 가고 클릭하고 싶은 글이 바로 눈앞에 2개나 보이죠. 체류 시간은 그렇게 늘리는 겁니다. 한 페이지에는 글 하나만. 글이 끝나면 바로 새로운 목록이 보이게. 제목은 매력적으로 지어야겠죠? 앞 영상 보시고. 셋째, 글을 쓰실 때 항상 꼭 다른 글을 추천하세요. 이거 되게 평범한 팁 같죠? 여러분들도 다른 글 추천하신다고요? 아닐 거예요. 클릭이 되나요? 별로 클릭이 안 될 겁니다. 천지 차이를 만들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글을 추천할 때 설득하세요. 왜 설득을 안 하시죠? 웬만한 블로그 글을 검색해보세요, 지금.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쓰면서 다른 글을 추천해봤자 다 이런 식입니다. 아래 글도 추천합니다. 다음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읽겠어요? 그렇게 쿨병 걸렸는데. 굳이 클릭해서 읽어볼 이유가 없죠. 다른 글도 읽어보라고 추천할 때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당신은 왜 이 다음 글도 읽어야 하며 왜 이 다음 글도 당신에게 더 가치 있는 도움을 줄지 클릭하고 싶게 만들면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예요. 글쓰기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도 결국 설득을 해내는 거예요. 오직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설득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클릭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글을 쓸 때마다 설득하는 연습에 집중해야 설득하는 능력이 늘어나서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쓴 글의 주제와 연결이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당신은 이것도 읽어보는 편이 좋다. 다음 글이 얼마나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왜 꼭 당신이 그것도 읽어야 하는지 납득이 될 만큼 설득을 해야 클릭을 해서 다음 걸 볼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글인데, 그것 때문에 블로그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쉽겠죠? 예를 들자면 레시피 블로그다, 반찬 만드는 방법 블로그다 이러면 요즘 제가 뜬금없이 요리책을 쓰고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요리 이야기인데, 가성비 밑반찬 레시피 하나를 알려줬으면 다음 레시피는 돈이 더 적게 듭니다. 꼭 확인해보고 가세요. 다음 레시피도 이것과 아주 비슷해서 2개를 같이 배우면 효과적입니다. 다음 레시피는 이 요리를 만들고 나서 남은 재료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설득을 해야 다음 걸 클릭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말이 되는 소리로 방문자를 설득하시라고요. 다음 글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이 외에도 자잘한 오리지널 팁들이 많은데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무리 초보자여도 오늘 처음 시작한 블로그여도 이 영상대로 하기만 하면 100%? 원래 1분이었으면 2분, 원래 30초밖에 안 됐어도 웬만하면 1분 이상, 원래 5분 나왔으면 10분 찍게 됩니다. 100% 체류 시간이 2배로 늘어나고요. 설득하는 능력을 계속 갈고 닦으니까 관련 글이 됐든 판매가 됐든 제휴 마케팅 추천이 됐든 전환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여러분이 들어온 블로그 마케팅 강의 역사상 가장 쉽고 효과적인 내용입니다. 무조건 100% 지금 당장 적용해서 검증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블로그 강사가 얼마나 사짜인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모욕이나 도발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인터넷 컨텐츠 기획의 기본인 UI, UX고요. 그 이전에 세상 모든 장사의 기본인 진열입니다. 클릭해달라고 설득하는 건 모든 거래의 기본인 영업이죠. 그 정도의 기본도 안 돼 있어요. 블로거의 글은요, 상품이에요. 블로거는 글이라는 상품을 고객 눈앞에 진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고객을 설득해서 성공하면 읽히는 겁니다. 그게 영업이죠. 온라인의 상식인 UI, UX도 모르면서 무슨 온라인 사업을 가르치고 장사의 기본인 진열조차 모르면서 어디서 감히 창업 강의를 해요. 영업조차 몰라서 안 시키면서 자기만 믿으면 상위 노출로 대박이 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다 못해서 게스마트 채널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글을 진열하세요. 고객 눈앞에 더 잘 보이게 하세요.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지금 즉시 체류 시간이 2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발견하신 블로그 강사분들은 빨리 이대로 적용하고 저를 흉내내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다 알던 거라고 뻥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분들도 생활은 계속 하셔야 되니까 남의 밥그릇 깨자고 게스마트 하는 거 아니죠. 대신 조금이라도 더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치세요. 망하게 만드는 뇌피셜 꼼수, 자기 망상, 헛소리 말고요. 모르면 더 배워야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로 사람들 망하게 만들면서 돈 벌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이상입니다. 블로그 역사상 2번째로 비싼 지식이었고요. 당신의 블로그 체류 시간은 바로 2배로 늘어납니다.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제 책 이야기를 비롯한 몇 가지 공지가 뒤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를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책을 알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닌데 주로 책이나 블로그 링크를 달라는 질문이 많은데 제가 답을 못 달아드리고 있죠. 좀 따끔한 말로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커뮤니티 탭이나 블로그에도 적어놨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이상의 정보가 필요한 상태라면 창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게스마트님 블로그가 어딘가요? 질문 안에 답이 들어있죠.
데스마트님 전자책은 어디 있나요? 질문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것조차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운 채로 남이 떠먹여줘야만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비판했던 상품명란에 상품명을 쓰세요 하는 강의를 돈 내가면서 배우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창업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경제적 자유를 얻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답변들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도 몇몇 분들은 굉장히 불쾌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고쳐야 부자가 되는 거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처음부터 한 번도 링크를 공유한 적이 없고 제 책은 여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한 적이 없는 이유도 그거예요. 대신 여러분은 창업해서 돈을 벌고 싶으시니까 무조건 고객이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게 전부 다 최대한 편하게 다 떠먹여 주시면 되고요. 저는 뭐 제 책 한 카피를 더 팔기보다 여러분의 그 자세가 달라졌으면 좋겠거든요. 책이 궁금한데 어디서 보나요? 하고 가만히 있는 그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스스로 나서서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니까요. 둘째로는 이제 구매 신청 거절에 관해서 최소한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최소한 상대를 존중하는 정상적인 대화. 셋째로는 눈앞에 글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판매 페이지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자기가 뭘 사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로 제 컨텐츠를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크몽에 처음 올려서 바로 월천을 찍었을 때도 한 40%를 거절하고 환불해가면서 찍은 거예요. 어제도 한 분이 구매를 거절당하고 화를 내고 가셨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구매 신청 50%를 거절했다고 하니까 겁나서 물어보기 힘들단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매 신청을 거절당하시는 거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뭐가 써있는지 읽기만 했어도 상대방하고 정상적인 대화만 가능해도 하나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사례를 좀 블로그에 설명해 둘게요. 좀 더 자세한 건 커뮤니티 글도 참고하시고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역사상 가장 비싼 지식의 후속편도 어쩔 수 없이 영상 매체하고는 좀 안 어울려서 블로그 쪽에 발행해 두었습니다. 약간은 예고홈런처럼 작은 성과를 냈는데 저 같은 학고 유튜버로서는 이것도 감지덕지지만 차단이 풀린 건지 여부는 아직 지켜보는 중입니다. 이번 영상을 올리고 나면 좀 더 알게 되겠죠.